서울 집값 잡는 거 대책이 없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아니, 갑자기 이걸 이렇게 깔끔하게 인정해 버리시면 오히려 무서워요. 왜 서울 집값 잡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앞으로 과연 잡히기나 할까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케이스가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패닉바잉 때문이죠.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포지션 변경한 사람이 4년 전이랑 비교해서 무려 58%가 늘었습니다. 주식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요즘 주식 분위기 정말 좋았잖아요. 코스피도 4천을 넘어버리고 미국 주식 매번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 근데 주식으로 큰 돈 번 사람들 결국에는 다 집 사러 다시 돌아온다는 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그 증거로 집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자금 출처 쓰잖아요. 거기에 주식 팔아서 집값에 보탠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2년 전이랑 비교하면 그 금액이 무려 2배가 늘었어요. 자산 시장이 막 오르면서 주식, 부동산 둘 다 올라도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 부동산 중에서도 돈이 몰리는 곳에만 몰린다는 게 이제는 사람들이 빌라도 안 사고 딱 아파트만 사요. 아파트 쏠림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서 살았던 MZ세대 2030들은 빌라에서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다세대, 단독, 연립, 다가구 이런 거 다 합쳐도 겨우 거래량의 20% 정도고 아파트는 60%였던 게 지금은 거의 80%대입니다. 아파트 자체가 많아서 거래량이 많은 거 아니냐고요? 전체 세대수 중에서 아파트 세대수는 50%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의 거래량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많죠? 그럼 아파트라고 다 잘 팔리냐?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만 잘 팔려요. 지방 부자들이 돈 싸들고 다들 서울 와서 아파트 쇼핑해 갑니다. 왜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서울 아파트가 지방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거 보세요.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입니다. 10월 달에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죠. 이때 무슨 일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토어제 5일장이 열렸을 때예요. 토어제 직전에 막차 타겠다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파트 막 보지도 않고 다 쇼핑해 가신 거. 이때가 지방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이제는 뭐 지방분들은 서울 아파트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라고 다 선호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상급지로 쏠리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강남은 웃는데 노도강은 무너진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서울 급지별 아파트 가격 추세입니다. 지금 뭐 이런 곳은 토어제가 걸리는 거 뭐 그럭저럭 이해는 돼요. 강남, 마용성 이런 데는 올 한 해 진짜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뭐 토어제 인정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노도강, 금간구 이런 데는 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서울 전체랑 덩달아서 토어제가 걸려버렸죠. 강남 3구도 토어제고 노도강도 토어제면 굳이 노도강으로 돈 싸들고 가서 살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 와중에도 사람들이 또 신축만 좋아한다고 합니다. 얼죽신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1, 2년 됐죠. 뭐 당연히 구축이냐 신축이냐 보다는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입지에다가 신축까지 더해서 더더욱 까다롭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 신축 공급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신축들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신축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제 좀 피곤해지죠? 이번에는 또 뭐냐? 아파트도 1군 브랜드 아파트에만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공능력 평가 10위까지인데 여기에 들어가야 이제 좀 브랜드 아파트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 한 채를 사더라도 조건이 정말 많아졌어요. 초양극화 시대를 넘어서 다중양극화 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여기에 언급은 안 했지만 역세권, 대단지, 초품화 등등 조건이 엄청 많이 붙어요.
예전에는 그냥 상급지, 하급지 이런 식으로 양극화됐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정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고 그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는 교집합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수요가 뾰족해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져서 예전에는 여러 아파트로 분산되던 그런 수요가 이제는 특정 몇 단지로만 확 쏠려버리니까 가격의 양극화가 정말 극단적으로 심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극한의 효율성만을 추구하게 됐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가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 K자 성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뭐 K-팝, K-푸드 이럴 때 쓰는 K가 아니라 성장 그래프 자체가 K자처럼 생겨서 그런 건데 이렇게 같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어디는 폭등하고 어디는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알파벳 K자 모형처럼 생겼죠. 극단적인 양극화 시대에는 평균치로는 설명이 안 되고 이렇게 특징적인 집단으로 분류를 해야만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비싸지는 아파트는 도대체 누가 사주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파트 가격만 양극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자산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1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평균 순자산을 나타낸 거예요. 2017년도 데이터고요. 1분위가 1,000만 원, 2분위 9천만 원, 3분위 2억, 4분위 3억 5천, 5분위 9억 2천입니다. 5분위에서 확 튀죠. 이때도 이미 자산이 양극화가 심하게 되어 있었는데 2025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뭐 다른 분위들은 그렇게 크게 자산이 는 것 같지는 않은데 5분위 최상위권의 순자산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상승했죠. 가뜩이나 부자였던 사람들이 더더욱 부자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울 집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거죠. 인터넷에서만 보던 이런 외국의 빈부격차 사진들, 이제 이런 게 남 얘기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앞으로 시행될 정책들이 점점 더 양극화를 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번 정권 초기부터 3기 신도시는 이제 분양하지 말고 전부 임대로 돌리라고 했죠. 뭐 이미 분양한 곳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지만 아직 입주자 모집을 안 한 그런 지역들은 전부 다 임대로 공급되거나 최소한 임대 비율이 더더욱 높아질 거는 확실합니다. 3기 신도시 전체 계획 물량이 18만 6천 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분양한 곳이 창릉, 계양, 대장 뭐 이런 몇 군데 안 되는데 아마 다 합쳐도 3, 4천 세대밖에 안 될 겁니다. 그거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18만 호는 뭐 언제 공급될지도 모르겠지만 임대 비율이 확 늘어날 거예요. 그 말은 3기 신도시 들어올 때 내 집 마련하겠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칠 수가 없어졌다는 거죠. 임대는 아무리 공급해도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건 단순히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로 등기된 내 소유의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게 됐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역세권 내 집도 가지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공공임대가 싸구려다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공공임대는 역세권에 깔으라고 하시네요. 얼마 되지도 않는 신축 분양 중에 역세권도 쏙 빠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방을 살리겠다고 공공기관을 또 한 뭉탱이 썰어서 지방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예전에 혁신도시 한다고 한 5만 명 정도 지방으로 보냈던 게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뭐 그 사이에 지방이 좀 달라지긴 했나요? 그때 지방으로 이전당한 공공기관 사람들 운명이 두 갈래로 완전히 나뉘어졌었습니다. 한 부류는 그냥 서울집 팔고 혁신도시에 새 집 분양받아서 거기서 뿌리내리고 사시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서울집 안 팔고 지방에 혼자 내려가서 회사 근처에서 원룸월세 살면서 출퇴근을 하다가 주말마다 KTX 타고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 이 두 부류의 자산 격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거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겪었던 거거든요. 이미 실패했던 정책을 왜 또 끄집어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물 주택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통계 마사지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동안은 다가구 주택은 주택 한 개로 쳤어요. 다가구 주택이 뭐냐면 2층짜리 단독주택에 방이 여러 칸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겁니다. 이런 거 못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형태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국에 77만 개의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 한 개당 3, 4가구가 같이 산다는 건데 이제 이런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를 한 개로 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사는 세대수만큼으로 개수를 카운팅하겠다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한 채에 3개의 가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택수도 한 개가 아니라 3개라는 거죠. 뭐 세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공급량을 카운팅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주택수가 단번에 300만 호가 더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통계주도 공급 뭐 그런 건가요? 주택 보급률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전국 기준으로 103%고 주택이 유난히 부족한 서울은 94%밖에 안 됩니다. 이게 100 이하면 세대수 대비해서 집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다가구 주택 통계 기준을 바꾸면 전국 보급률은 116%, 서울 공급률은 110%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빈집이 남아 돌게 되는 거죠. 딸깍 한 번에 주택 공급 해결입니다. 근데 이런다고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조금이라도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서울 재건축 재개발도 막고 역세권은 다 임대로 깔고 3기 신도시 신축도 다 임대고 수도권 사업성 좋은 곳도 다 막으니 사람들의 꿈과 희망은 다 박살이 나버리고 기존에 이런 걸 충족하고 있었던 그런 곳만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수요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정책만 계속 내놓고 있으면서 서울 집값 잡는 거 대책이 없다라고 하시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솔직한 발언이기는 해요.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시기는 한 건데 결국에는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서울 상급지 초품화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속 체크해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집을 사려고 준비 중이신 무주택자 분들 뿐만이 아니라 집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집 한 채 들고 은퇴해서 노후를 준비 중이신 분들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번 정부의 정책을 체크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배경 지식이 아직 부족해서 정책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실 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매주 부통령TV에 방문하시면 잘 정리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